안녕하세요, 고난입니다. 어제는 올킬을 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밀워키 벅스 대 워싱턴 위저즈. 밀워키 벅스는 최근 5경기에서 평균 득점 118.4점을 기록하며 공격 효율성에서 리그 상위권의 지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페인트존 득점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이며 그가 코트 위에 있을 때 팀의 리바운드 점유율은 54%까지 상승합니다. 최근 데미안 릴라드의 외곽슛 컨디션이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의 수비가 분산되는 효과를 통해 팀 전체의 와이드 오픈 찬스 생성 빈도는 경기당 14.2회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밀워키의 홈경기 승률과 더불어 10점 차 이상 대승을 거두는 비율이 60%를 상회한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 기세 제압의 근거가 됩니다. 워싱턴의 가장 큰 문제는 수비의 핵심 축인 주전 센터가 오른쪽 발목 염좌로 이탈하며 골 및 보호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워싱턴의 디펜시브 레이팅은 120.3으로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경기당 페인트존 실점은 58점에 달합니다. 이는 리그 평균보다 15%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주전 센터의 부재는 단순한 실점을 넘어 세컨 찬스 허용률을 높이며 밀워키와 같은 피지컬 기반의 팀을 상대할 때 림 보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최근 3연패 기간 동안 워싱턴은 4쿼터 평균 득점 마진이 마이너스 6.8점을 기록하며 뒷심 부족마저 노출하고 있습니다. 추천은 밀워키 2.5 헨슨. 변수는 밀워키가 큰 점수차로 앞선 상황에서 주전 선수들을 조기에 벤치로 불러들이고 워싱턴의 벤치 자원들이 가비지 타임에 야투 폭발을 일으켜 핸디캡 범위를 좁히는 백도어 커버 시나리오가 유일한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 대 시카고 불스. 마이애미 히트는 전형적인 슬로우 페이스 팀으로 경기당 포제션 횟수가 리그 최하위권에 해당합니다. 이는 철저하게 지공 위주의 세트 오펜스를 지향하며 수비 전환 속도를 높여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홈 경기 시 평균 실점은 108.5점으로 원정 대비 5% 이상 하락하며 더욱 견고한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지미 버틀러를 중심으로 한 협력 수비는 상대 에이스의 야투 성공률을 평소보다 1.2%가량 낮추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팀 전체의 턴오버 이발 지수 역시 리그 상위 10% 안에 포진해 있습니다. 시카고 불스. 현재 마이애미의 주력 스코어러 타일러 히로가 종아리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입니다. 히로는 팀 내에서 가장 높은 3점슛 시도와 성공률을 기록하던 선수로 그의 부재는 마이애미의 외곽 화력을 20% 이상 감소시킬 것으로 데이터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역시 최근 원정 경기 야투율이 44%대까지 떨어지며 득점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는 압박 수비가 강한 팀을 만났을 때 아이솔레이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마이애미의 유기적인 도움 수비 체계에 가로막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양팀 모두 100점 초반대의 저득점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지표상 뚜렷합니다. 추천은 241.5 언더. 세 번째 경기는 셀틱 대 위트레우트. 셀틱은 현재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유럽 대항전으로 고스란히 이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완전체 중원의 복귀입니다. 핵심 미드필더진이 부상에서 돌아오며 지난 3경기 평균 점유율 62%, 패스 성공률 88%라는 경이로운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홈구장인 셀틱 파크에서의 득점 기대값은 2.14로 원정 경기 대비 약 35%가량 높은 활약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16강 직행권인 상위 8위인의 안착을 위한 동기부여 지수가 최고조에 달해 있으며 최근 홈 5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했을 때의 승률은 100%에 수렴합니다. 반면 위트레어트는 행정적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신규 영입 선수의 등록 누락과 전술적 핵심인 주전 윙어의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윙어의 이탈로 인해 팀의 전체 크로스 성공률은 직전 경기 기준 14%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박스 안에서의 위협적인 찬스 생성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통계적으로 위트레어트는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전반 30분 이내 실점 확률이 40%를 상회하며 셀틱과 같은 강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는 빌드업 성공률이 평소보다 20% 이상 급감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추천 방향은 셀틱 승이고 변수라면 셀틱 수비진의 세트피스 집중력 저하. 만약 위트레어트가 단 한 번의 코너킥 찬스에서 선제골을 기록할 경우 경기는 극단적인 템백 양상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올랭피크 리옹 대 파오. 리옹은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가장 공격적인 데이터 프로필을 가진 팀 중 하나입니다. 경기당 평균 15.8개의 슈팅을 기록하며 화력을 과시하고 있으나 지표상의 불균형이 명확합니다. 주전 왼쪽 풀백의 부상 이후
해당 구역에서의 실점 기여도가 급증했습니다.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했으며 그중 3경기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리옹의 전술은 하이라인을 유지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인데 이는 공격 지표를 높여주지만 동시에 역습 허용 시 기대 실점 수치를 1.78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파오, 전력 공백 및 위기 요인. 파오는 철저하게 실리를 챙기는 역습 위주의 팀으로 리옹과 같은 높은 수비 라인을 가진 팀을 상대로 최적화된 데이터 수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롱패스에 의한 역습 전개 속도가 리그 내 상위 5%에 해당할 만큼 빠릅니다. 파오 원정 경기에서 점유율은 40% 미만으로 내주면서도 유효 슈팅 전환율은 45%라는 높은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수비 지표에서는 최근 3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며 다소 흔들리고 있으나 공격진의 컨디션은 유지되고 있어 리옹의 뒷공간을 공략할 충분한 확률적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천은 2.5 오버이고 변수는 리옹 주전 스트라이커의 갑작스러운 결정력 난조.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날에는 대량 득점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5번째 경기는 레알 베티스 대 페에노르트. 레알 베티스는 현재 전술적 구심점인 이스코의 부재로 인해 공격 전개의 창의성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이스코가 출전했을 때와 결장했을 때의 키패스 횟수는 경기당 평균 4.2개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지표는 수비력에 있습니다. 베티스는 최근 홈 3경기에서 단 1실점만을 허용하며 기대 실점 수치를 0.82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무리한 공격 전개보다는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을 통해 경기의 템포를 늦추고 실점을 최소화하는 보수적인 운영 지표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페에노르트는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산티아고 히메네스의 종아리 부상 이후 득점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체 자원들의 박스한 터치 횟수는 히메네스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결정적인 찬스에서의 침착한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4경기에서 페에노르트가 기록한 득점은 단 2골에 불과하며 상대 수비 블록을 깨는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스 성공률 역시 68%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양팀 모두 결정력이라는 핵심 엔진이 제거된 채 경기에 임하는 형국입니다. 추천은 2.5 언더이고 변수는 경기 초반 예상치 못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이나 이른 시간 퇴장으로 인한 수비 밸런스 붕괴. 이러한 돌발 변수만이 저득점 흐름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경로입니다.